여러분,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동차가 직접 리스 대금을 지불하고 보험료를 스스로 내고 사람들에게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벽히 독립된 스스로 소유하는 자동차. 이 자동차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차 자체가 회사이며 스스로 사업체의 주주이자 주인이고 인간의 소유를 벗어난 철저히 주체적인 경제 독립체로 존재하는 자동차의 등장입니다. 이 얘긴 저명한 비트코인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2015년 강의 내용이자 그의 책 비트코인 그 시작과 미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존 산업을 무너뜨릴 파괴적 혁신 기술들이 융합되면 지금껏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혁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합은 한낱 몽상가들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차를 두고 다가올 우리 인류의 미래상이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테슬라가 이끄는 AI의 놀라운 발전을 통한 자율주행의 완성이 있는 거죠. 2019년 4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0년 런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보택시는커녕 자율주행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론의 언행을 보며 수많은 언론과 비평가들이 일론 타임이다, 사기꾼이다라며 놀리고 비아냥댔지만 그런 그 순간에도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한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론바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장주 장기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현재 모습만 보면서 그 기업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적 로드맵을 이해하고 CEO나 창업자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주식의 절반을 애플로 담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펀드인 바론 파트너스 펀드의 41%를 테슬라로 담고 있는 론바론 같은 사람은 단순히 현재의 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이 진화해 나갈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며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테슬라를 완벽히 이해한 장기 투자자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대충 듣고 파악하는 일반 대중의 시선이 확 갈립니다.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 중에 전기차를 조금 빨리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을 뿐인 그런 조금 새로운 회사? 아님 그 선점의 이점마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업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전기차 회사가 뭐 그렇게 혁신이라는 거야? 테슬라가 종교냐? 뭐 이렇게 난리야? 야, 그냥 기업이야.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늘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혁신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위대한 기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론바론과 같은 성장주 장기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과 CEO가 그리는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바라보는 거죠. 론바론은 일론이 2019년에 말했던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2020년에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단기적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로보택시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의 진화 유무이며 점점 완성되어가는 FSD를 보며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나 배터리 회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50년 된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다. 결국 모든 차량은 테슬라의 FSD를 사용할 테니 그 누구도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 말에서 보듯이 론바론은 테슬라를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이를 차량 내에서 구동하는 부품과 함께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AI 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아주 자연스럽게 로보택시 사업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라면 자신이 기다리는 2030년, 2040년에 10년, 20년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구현될 이벤트들을 지금 당장 향후 몇 년 안에 했니 못했니로 자신의 투자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장밋빛 미래 설명하는 건 잘 들었는데
결국 테슬라가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야? 그래봤자 지금 전기차 팔고 있는 거 맞잖아. 뭘 자꾸 그럴싸하게 포장해. 그냥 전기차 회사 아냐?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피터 틸은 그에 저어서 제로투원에서 영속성을 갖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모방과 경쟁을 통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1에서 n이 되는 일을 하는 대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0에서 1을 만들며 미래 시장을 독점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피터 틸이 던지는 메시지이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려는 장기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하고 있는가? 창조적인 독점 기업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어떤 미래 시장의 독점을 위한 것들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주 장기 투자의 목표를 단순히 가격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 기업의 로드맵상 어떤 목표까지 함께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난 10배 오르면 판다. 난 2030년까지만 투자할 거다. 이런 가격과 기간이 매도의 기준, 자신의 그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종결짓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장기적인 로드맵의 몇 번째 단계, 그들이 말하는 어떤 미래의 구현까지 함께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장주 투자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현재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와 같은 장기 로드맵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돈을 벌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아닌 미래를 향해 바둑판에 놓는 포석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피터 틸이 강조한 건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창립 당시부터 앞으로 확장될 인터넷 기반의 쇼핑, 즉 이제와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소매점 비즈니스를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시절에 갑자기 사람들을 인터넷 쇼핑을 하게 만드는 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엄청나게 어려운 혁명이며 기존 오프라인 사업들과 완벽히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없다면 쉽게 이룰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영리하게도 오랫동안 보관해도 유통기간이나 재고관리가 용이한 책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일반 서점에서 가장 잘 안 팔리는 책들에 집중했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 이유는 가장 잘 안 팔리는 일부 서적은 소매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재고로 쌓아두기를 꺼렸지만 이제 막 인터넷을 통해 책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이너한 책들을 보유하는 건 그런 책들을 찾는 가장 열정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즉 서점에서 멀리 살거나 평범하지 않는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마존은 구세주와 같은 대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소매점이라는 영역에서 책이라는 하나의 아이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안 팔리는 희귀한 서적들부터 독점하기 시작했던 아마존은 결국 CD,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점점 몸집을 불려서 현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1위인 AWS까지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마존의 이러한 경영 전략을 알고 있는 동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제프 베조스는 왜 책이나 팔고 있는 거야? 1년에 책 팔아서 얼마나 벌 수 있겠냐? 고작 책이나 파는 회사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마존의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존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동의하고 이커머스 시장을 다 먹겠다는 그 계획이 추진될 때까지 또는 본인이 생각한 가시적 성장의 단계까지 차분하게 투자를 이어갔을 겁니다. 즉 모든 게 그렇지만 장기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 알고 있다는 것이 곧 지속력과 믿음의 원천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테슬라 역시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이 전략대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위 시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가의 전기차 스포츠카 시장이었고 2008년 첫 로드스터가 생산 라인에 오른 이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겨우 3,000대 정도밖에 팔지 못했지만 한 대에 10만 9천 달러짜리의 고가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수익과 함께 대중들에게 전기차라는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모델 S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모델 X, 3, Y로 이어지는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세미와 사이버 트럭의 출시, 더 나아가 보급형 전기차인 일명 모델 2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된 수많은 차량들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고 학습되면서
현재 그 어떤 회사들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운전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물과 생명체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 행동에 대한 예측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학습하고 대응하는 모빌리티 AI가 완성되면 이걸 다양한 차량과 연결해서 영상 맨 처음 언급했던 AI가 스스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택시나 세탁, 쇼핑, 약국, 숙박 등의 각종 서비스를 모빌리티가 스스로 이동해서 사용자를 찾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빌리티가 인간과 만나는 최종 접점, 일명 라스트 마일에는 무조건 로봇이 등장합니다. 도로 위를 자율주행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용자를 찾아가면 이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는 집 앞까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서비스를 완료하는 그 과정에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도 꼭 라스트 마일 로봇이 등장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가 FSD와 동일한 AI를 탑재해서 다양한 인간의 행동들을 연습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꿈같은 이야기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망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이커머스 시장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세상이 오고 음식도 시켜먹고 여행 상품도 사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직접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믿었겠습니까? 아마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투자는 이런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진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자신들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행보에 집중해서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따라가며 그 장기적 추세에 투자하는 게 바로 성장주 장기 투자인 겁니다. 여러분,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롬바론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모방과 경쟁을 통해 1을 N으로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0을 1로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단순한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판매하는 제품이 테슬라의 미래가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서 그 판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축적되고 완성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현재 레거시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포함해서 로봇, 드론, 항공 등의 모빌리티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큰 수익을 내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AI 로봇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관심 있게 보는 성장주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의 자동차 인도량, 판매 실적, 영업이익의 추이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지금 시점에는 그런 단기적인 경영 지표들보다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투자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특화형 AI와 그 AI의 완성과 함께 시작될 로보택시,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위한 AI 탑재 로봇의 발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단기 실적을 핑계대며 요동치는 가격과 언론과 증권 전문가들의 잡음을 멀리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 로드맵을 함께 바라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간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차트 속의 과거 움직임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갖는 미래를 직감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을 더해 선명하게 그려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